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보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우리 대물적 강제 처분 이런 거 쭉 했다, 그지? 대물적 강제 처분하고 재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재정 신청까지. 대물적 강제 처분부터 재정 신청까지. 불기소 처벌에 대한 불복 방법이잖아요. 네.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불기소 결정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거 정답률이, 그렇죠. 이 정답률이 낮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답률이 낮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경찰 준비하신다고 하면 주변의 지인들이 뭐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여러분 친구들이든. 근데 그때 적어도 이제 불기소인데 이제 어떤 불기소인지를 물어보고 어떤 불기소라고 하면 대강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여러분 하는 게 좋아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제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아직 형법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해보네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앞부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항상 좀 낮더라고요. 제가 이제 높을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것 중에 정답률이 낮은 것 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제 뭐가 이제 문제일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형법 51조 사항을 고려해서 소취하지 않는 것, 범죄 사실은 다 인정이 돼요. 근데 검사가 봐준다는 거죠. 형법 51조가 뭐냐면 양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했을 때 이러면 유죄일 때 형의 양을 정해야 되거든요. 판사는 형을 양을 정할 때 51조 이게 형법의 양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형의 양을 정한단 말이죠. 형의 양을 정할 때 고려하는 이 내용을 아예 검사가 기소할 때 고려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봐주는 거 있잖아요. 기소유예. 자, 이름이니까 이건 한번 좀 불러주면 좋아요, 여러분들. 기소유예. 자, 이번은 범죄 성립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 자, 위법성 조각, 또 책임 조각. 조각은요, 뭔가 이게 조각한다, 조각상을 만든다 할 때 조각이 아니고요. 우리 산산조각을 낸다 할 때 산산조각할 때 조각이거든요. 깨부순단 말이죠. 위법성을 깨부수고 책임을 깨부수는 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이름 다 공부하셨잖아요, 이름. 위법성 조각 내는 사유가 뭐가 있는데, 이런데. 대답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정당방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 책임 조각 사유는 심신상실, 형사미승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안 되죠, 그죠? 우리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안 돼.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막막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소송법은 처음에 이게 형사소송 절차가 우리 언론에는 체포구속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장실질심사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절차는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절도다,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형법 총칙의 총론 이쪽 부분은 조금 낯설어도 강론의 대부분의 문제가 강론이 나오고 대부분의 시간이 또 강론의 할애가 되면, 형법은 또 잠깐 이렇게 놓쳤다가 하더라도 다시 들으면 다른 범죄로 넘어가면 또 다른 내용이니까 또 판례 한 개 한 개를 보통 보니까 훨씬 좋단 말이에요. 예를 좀 쉽게 올 수 있어도, 이렇게 연결성이 없어도 집중력을 좀 놔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소송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재정 신청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느 하나의 집중력을 살짝 놔버리면 우리가 쭉 이렇게 집중해 나가는 거 습관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형법이 더 잘 와닿을 수 있거든. 근데 형법의 판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들이 상당히 저한테 중압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소송법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나중에는 훨씬 빠르게 칠 수 있거든요. 한 개 한 개 내용은 많지만 이게 하나의 절차가 엮여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별개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해가지고 쉽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강의했던 내용을 한 10분 15분 만에 탁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쉽지는 않아. 그거 내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이제 너무 이게 중압감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거부감이 느껴져가지고 아예 수업 시간에 길을 딱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많다고요. 들을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고쳐 나가면 좋고요.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설령 이제 그런 친구들은 내가 고치겠다라고 해도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2달 가고 또 2달 가고 또 2달 가면 어느 순간 들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 딴 것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학원에 와서 듣기만 해도 어느 순간 들린다, 여러분. 그건 정말이야. 그냥 뭐 혹 그런 친구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해 안 돼도 그냥 꾸준히 마음 편하게 들어봐봐. 어느 순간 쉽게 들린다니까. 그럴 날이 와. 그래 조금씩 좀 듣는 연습은 좀 해보자.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행방이 묘연하다. 이제 도망쳐버렸대. 이건 기소 중지가 되겠다. 그지? 이놈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그 다음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가 됐대. 형이 폐지가 돼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형이 폐지가 되면요. 형이 폐지가 되면은 그때는 다툴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범죄도 아닌데 형이 폐지가 됐는데 어떻게 기소해서 다투냐? 아니 범죄도 아닌 것이 됐는데 어떻게 기소를 해? 이런 경우는 수성 조건 불구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하죠. 이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또 있는데 이번에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이고 재정신청 26%네. 아이고 하면 짱이는데. 기업번의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권자의 경우에 재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제한이 없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 재정 신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불기소든 간에. 그게 얼마나 쉬우냐면 한번 들어봐봐라. 얼마나 쉬우냐면 여러분들이 고소를 했는데 안 들으려고 했으니까 그래 돼.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들렸던 친구들도 한번 들어봐봐라. 여러분이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해. 근데 그 불기소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딱 맞물려 있다니까, 이 수성법이라는 것이. 자, 조금 전에 불기소 처분의 종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래 이거 또 재정 신청에 가면 이게 해결이 돼. 그게 다 엮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거 맞아. 근데 나중에는 훨씬 쉽다니까, 엮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 봐라. 조금 전에 했던 불기소를 모르고서는 이 지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 전에 불기소가 뭐라고 했니? 불기소 처분을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 했지. 혐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이라는 건 조금 전에 안 했는데 혐의 없음은 불기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란 말이지. 또는 범죄 행위는 맞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혐의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거든. 그러니까 증거 없으니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이렇게 되는 거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야.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혐의 없음.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는데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죄가 안 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이 있는데 소송 조건이 불구비다. 공소권 없음. 소송 조건도 다 구비됐는데 검사가 한번 봐주겠다. 뭐 기소유예. 그 다음 피해자의 행방불명, 소재불명.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 기소중지. 이렇게. 이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소를 했는데요. 검사가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계례가 대립해.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가볼게. 피해자가 소재가 확실한데 소재가 불명이라고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거예요. 봐줄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 이거는. 왜? 이건 뭐 전과범이고 초범도 아니고 뉘우침의 기색이 전혀 없는 놈이야. 내한테 피해변상도 전혀 안 했거든. 근데 내한테 피해변상했고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기소유예 하겠대. 그 이름 참을 수 있니?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맞는데 문제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니래. 그리고 혐의 없음 불기소를 했다는 거야. 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방위 아니거든. 근데 정당방위래. 정당방위래.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와서 여러분을 갖다 공격했는데 이게 정당방위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을 거니?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고소를 취소한 바가 없거든. 친구죄인데 근데 친구죄 고소 취소했다고 수성조건 불구비라고 공소권 없음이래. 어떤 불기소든 간에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불만 있잖아. 그지? 아니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처해야지. 그 이야기 하는 건데 그 불기소 처분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재정신청하는 여러분이 불기소 처분이 못마땅하면 재정신청할 수 있는데 그 불기소 처분한 그 사유에 어떤 제한이 있는가? 그런 게 없다니까. 어떤 불기소든 간에 여러분이 불기소 처분 받았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재정해도 된다니까요.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권자의 경우에 재정신청 대상자는 대상범죄 제한도 없고 또 대상범죄도 제한이 없잖아. 고소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재정처할 수 있지. 맞고. 그다음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처할 수 없다. 그렇지. 불기소 처분에 된다 했지. 공소 취소라는 말은 언급한 적도 없잖아.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처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직 공소 취소를 공부하지는 않았거든. 나중에 가서 할게.
근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 했지 공소 취소라고 한 적은 없잖아. 공동신청구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을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지. 공동신청권자가 있을 때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공동신청권자의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의 효력이 없거든. 그 다음에 리얼 재정신청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할 수 없다. 재정신청을 한번 했다가 취소를 하면 다시 재정신청은 할 수는 없는 거다. 취소를 하면 다시 재정신청할 수는 없다.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재정신청 못한다. 한 번 했다가 취소를 하면 또 못하지. 우리 형사 절차가 장난도 아니고 아예 했다가 취소하고 했다가 취소하고 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고등법원은 했다가 이제 끝내주고 또 했다가 끝내주고 또 했다가 끝내주고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치? 한 번 취소하면 이거 끝이지. 미연번의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제한고 불복할 수 있다. 그렇지. 고등법원이 기각결정하면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더 불복 가능하죠. 고등법원이 한 결정을 대법원에 끌어올리는 것은 제한고라 부르거든. 지금 또 많이 틀려도 또 괜찮아요. 이게 다 쌓이면 어느 순간 점수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자, 3번에 압수물의 환부가 안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돼. 이건 정답률이 좀 높다. 예, 고맙다 얘들아. 89네 89. 자, 4번에 여러분 우리 소유권 포기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소유권 포기 이거 나오면 여러분 물방울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몬드요.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서 압수해 갔어. 여러분 혹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대. 그럼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 하는 거다 여러분. 자,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가 되고 면제되질 않아.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사 종결에 관한 설명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네 이건. 검사 부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 1사부대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1사부대리효 이게 이제 뭐냐면 1사, 1, 하나 일자, 사는 사건 사자. 하나의 사건은 부재리, 아니 붙자, 재차, 심리. 재차, 심리 못한다. 이게 1사부재리. 다른 말로 이미 기자의 판단 판자. 이미 판단된 사건은 다시 판단하지 말라는 힘. 기판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판력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했잖아. 기판력은 기소를 해줘야 돼. 기소를 해주면 자, 수소법원이 등장하잖아. 수소법원이 마지막으로 이 재판 끝내는 재판은 이렇게 토탈 6개가 있거든. 계속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그리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이 4개는 형재판, 뒤에 2개는 실체재판. 형식재판, 그리고 실체재판. 형식재판에 공소기각 결정이 있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관할위반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면소 판결이 있고 무죄 판결이 있고 유죄 판결이 있지. 자, 앞에 3개 있잖아요. 앞에 3개의 기판력이 없고 뒤에 3개의 기판력이 있거든. 1사부대리 기판력은 적어도 기소를 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법원이 그러니까 면소 판결 정도 때렸을 때 아니면 무죄 유죄 때렸을 때 기판력 생겨.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이 불기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없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하는 사건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재개해서 다시 기소하는 거 가능해요. 됐죠? 어디까지 기소해도 이런 것으로 종결되면 기판력 없거든. 기소도 돼. 근데 이렇게 종결되면 그때는 기판력 때문에 다시는 기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3번인데 살인 피해자 갑을 2014년 12월 1일 13시경 긴급 체포한 경우라고 했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다. 자,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영장도 필요 없다. 그지? 그런데 긴급 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이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긴급 체포한 현장 이외의 곳이라 하더라도 이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라면 몇 시간까지? 24시간까지는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거든. 이 24시간을 여러분 24시간을 처음에는 이게 24시간이 아니었어.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이게 48시간이었거든. 그리고 이게 2007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24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일이 바뀌어 이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출제는 다 들어봐라.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한번 들어봐라. 이게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2008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개정법이. 그럼 시행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떤 거 물어보겠니 먼저 어떤 거 물어볼까? 출제자라면. 이 24시간이 이전에 48이었거든. 그리고 이게 24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이전에 그 법인 48을 막 물어보겠지 이렇게. 제대로 바뀐 법을 알고 있는가. 이게 벌써 이제 2008년부터 했으면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히 이제 24시간이 이제 48로 이렇게 오답을 걸어서 이전에 48이었던 것이 24시로 바뀌어가지고 이 바뀐 법을 알고 있는가 이 48로 많이 물어봤거든. 그럼 이제 거의 수험생들이 이거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바로 이렇게 사례형으로. 요 근래에 등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공부의 양도 넓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심판례가 새롭게 등장하는 건 빼더라도 이미 출제가 다 되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이 정도는 이미 애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양도 넓어지고 내용도 깊어져. 내용이 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례형으로 물어보는 거거든. 그리고 24을 48로 바꾸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사례형을 풀어내는 게 더 어렵겠지, 그지? 예. 그래서 해가 거듭돼서 어려워지는 건 맞아. 자, 보자. 그러면 이건 또 이제 간단해 여러분. 24시간까지만 딱 계산해 주면 되거든. 한번 해볼게. 자,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우리가 알잖아, 그지? 그리고 2014년 12월 1일 13시에 긴급 체포했으니까 자, 갑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24시간까지 딱 하루 24시간. 그러면 12월 2일 13시까지만 수색이 가능하겠다, 그자? 그런데 뭐라 했니? 12월 2일 13시까지만 가능한데 16시경에 갑의 집을 수색했다 했으니까 24시간 지났지, 그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지.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16시경 갑의 집을 수색하여 갑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를 압수한 경우는 그 문제 봐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위법하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 3시간 지났잖아요, 그죠? 자, 6번에 증거 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적절한 것. 자, 1번 봐봐. 검사가 증거 보전을 청구할 때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구술로. 이제 서면으로 소명한다 있죠. 서면으로. 그다음 2번에 사상 증거 보전 절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아니죠. 뭐 1회 공판기일 전까지. 3번은 맞고 4번 증거 보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 틀리죠, 그죠? 뭔데? 압수수색 금전 감정 증인 신문이잖아요.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된다고 했잖아. 그다음 7번 문제 볼게.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지. 그다음 니은번 모든 고소인 그리고 형법 123, 126조 고발인 맞고. 자, 디귿번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맞고. 그다음 리얼번 재정 신청의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속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이 아니죠, 그죠? 우리 재정 신청은 누가? 고등법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출제를 하느냐? 오답을 걸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출제를 하는 이유는 모든 범죄의 고소인에게 다 재정 신청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2007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소인도 형법 123, 124, 125조 3개 범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소인의 경우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재정 신청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늘어날 것 같다는 말이죠. 훨씬 더.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걸 다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지방법원으로 내려가면 지방법원, 고등법원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훨씬 많고 또 지방법원의 합의부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각 지방법원들마다.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검찰인애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검사들의 반대가. 그래서 이것을 고등법원으로 그대로 했거든요. 왜 검사인애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우리 2007년 법 개정하면서 재정 신청 전 단계로 먼저 고검장한테 먼저 불복을 제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검장이 판단한 것을 지방법원에 가지고 와서 다시 불복을 제기한다는 것이 격이 안 맞다는 거죠. 격이. 그래서 적어도 고검장이 판단했다면 적어도 고등법원 정도의 불복을 해야지 어떻게 고검장이 판단한 것을 이렇게 지방법원의 판사 나부랭이들한테 다시 불복을 제기하냐. 이런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고등법원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제를 해요. 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면 틀립니다. 고등법원이다. 그다음 미연번의 재정시험 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증거물 열람 등사할 수는 없죠. 됐고. 8번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번, 미연번, 디귿번 이런 것은 다 옳죠.
근데 그 대개 정답률이 낮네 이름들. 36%니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잠깐 보세요. 검사는 4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있는 날 압수물. 이것은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 안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환부가 안부는 여러분 여기 자 환부가 안부는 자 여기 기소를 사이에 두고 원래 압수물 처리란 법원의 압수물 처리를 여기에 준용을 하거든요. 준용을 하거든요. 근데 준용되지 않고 이전에 준용을 했었는데 준용 규정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신설한 게 있죠. 뭔데? 가한부하고 환부입니다. 가한부 환부는 지금은 법원의 가한부 환부하고 수사기관의 가한부 환부가 별도 규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압수물 처리는 자 이렇게 먼저 공부했고 그다음 이거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마치 이런 느낌이 뭐 로봇 비슷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너무 유아틱해서 그렇나요? 자 이런 어떤 디자인 이런 것이 머릿속에 좀 남으면 좀 체계를 잘 잡기 좀 뭐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가한부 환부가 218조의 이해 있는데 조문은 몇 조인지 몰라도 돼요. 이 내용이잖아요. 이 지문이. 그래서 환부가 안부가 나오면 법원인지 수사기관인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번에 검사가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후에 공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소법원이 아닌 지방원 판사로부터 여러분 기소 이후에는요 강제사는 안 되거든요. 지금 기소 이후에 그 기소한 후라고 했죠. 첫 번째 줄에 기소한 후에 지방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 추가로 압수를 했답니다. 이 기소 이후에 검사가 압수라는 대물적 강제사를 했으니까 이는 위법하죠. 그다음 도박이요. 도박 같은 곳은 야간에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기재가 없어도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언제나 야간 집행 제한을 받지는 아니한다. 맞죠? 도박 같은 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니까 야간에도 들어가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번. 리얼번은 여러분 그 틀린 지문이죠. 그죠? 영장은 일회용이니까요. 한 번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 다음 9번. 자, 9번은 1번이 잘못됐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바로 틀립니다. 우리 대물적 강제 처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긴급 집행이 돼야 안 돼. 긴급 집행 안 된다고 했죠. 긴급 집행이 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긴급 집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놈은 어떤 놈이냐? 박용들한 놈이 어떤 놈이냐? 좀 겪어봐야 알잖아요. 이제 긴급 집행이라는 이놈은요,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 친구들도 사실 뭐 입학을 하게 되면 반 친구들도 이름도 이게 군데군데 들어봤지만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도 하물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달 지나면 이제 요 놈이 어떤 놈인지 이름까지 알게 되는데 하물며 이놈이 어떤 놈인지까지 어떻게 바로 들어가서 다 알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렇게 긴급 집행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요.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영장은 사전에 보여주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먼저 집행 먼저 하고 나중에 가지고 와서 영장 보여주는 것을 이런 놈을 긴급 집행이라고 불러요. 그런 긴급 집행이 대인의 경우에는 되지만 대물의 경우에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대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긴급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급속을 위하여 범죄의 요지와 영장의 발설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제시해라. 제외하고는 이 말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은 어떻게 하면 옳으냐면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이 지문 옳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서 틀리다고요? 급속 여기서부터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바로 앞에 제외하고는 이까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게 빠지면 옳은 지문이라니까요. 이런 예외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긴급 집행이. 그 다음에 10번이요.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수송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요. 자, 이건 여러분 바로 보입니까? 시간 나오면 그 시간이요. 숫자 나오면 여기에 집중해 보는 것도 아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딱 보면요. 딱 보니까 시간 나와 있네요. 시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예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저는 4번 집, 여기 3번 지문을 봐요. 여러분도 시험 치고 나면 그 여러분 문제를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주면 저도 이제 한번 보거든요. 빠르게 한번 보는데 제가 얼마 정도에 빠르게 풀 수 있나를 저도 한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난이도를 가늠해 보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아주 좋거든요. 그때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간 같은 거 저는 먼저 봅니다.
나중에 동영에 가면 저를 여러분 그런 연습도 좀 시키거든요. 이제 여러분만 나중에 이제 내년 1차가 여러분 이제 시험 목표라면 그 전에 동영 모의고사 그런 거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연습도 시킬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이 딱 있잖아요. 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먼저 보고 이 지문을 먼저 봐요. 그러면 문제도 읽지 않고 답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3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를 보관한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몇 시간이라고요? 24시간이요. 이전에 48시간이었는데 이게 24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전형적인 이전에 출제됐던 형태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것을 사례형으로 바꿔서 한번 지문 보셨죠? 이렇게 실제 풀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내요. 조금 더 적용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응용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11번이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증거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2번이요. 압수 영장 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로 수사기 사무 등 외부로 만들어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틀리죠? 우리 강의 시간에 딱 했던 포인트 뭐 영장 기재 엔드 그리고 사정 발생 됐죠? 오케이. 그 다음 12번에 1회 공판기일 지방법원 판사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거기에 기억번에 증인신문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의 후에는 수소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의 후에는 수소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증인신문 청구할 때 공소의 후에는 수소법원에 청구한다. 아니죠. 우리 사상 증인신문은요. 언제까지? 1회 공판기일 전까지. 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소법원이 못합니다. 법정 열기 전까지는. 그래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누구한테요? 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미연발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그렇죠. 판사는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 미리 통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맞고 미열번에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 한때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여러분 우리 서상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 미연번에 증인신문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다. 맞고요. 자, 비협번에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이나 항고로 물러갈 수 있다라고 했네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서상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우리 홍여인 말이죠, 홍여인. 홍검사 홍여인 이야기했잖아요. 이 경우는 불복이 안 돼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누구 아니 이 제도는요. 우리 서상 증인신문 홍여인 이 제도는요. 홍검사가 홍여인 참고조사하려고 하는데 홍여인이 나오지 않아. 나와서는 진술을 거부해. 지금 수사를 해야 되겠네. 미치겠어. 이 홍여인 이야기 꼭 들어야 되겠다고. 누구를 위한 제도 이거는?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 그래서 안 해준다 하면 이는 불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기 암 환자 있잖아요. 말기 암 환자. 우리 증거보전.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이거는 피해자 피고를 위한 제도라고 했죠. 그에게 유리한 증거를 지방원 판사의 힘을 빌려서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전에는 불복이 안 됐거든요. 왜? 지방원 판사는 재판은 원래 불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2007년에 불복을 인정했다고요. 어떻게? 3일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 왜 이렇게 오답을 걸었는지 알겠죠? 하나는 불복이 되고 하나는 불복이 안 돼요. 그 하나 불복도 원래 안 됐는데 2007년에 됐다고요. 그 불복 방법이 뭐라고요? 3일이내 항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불복이 안 되는 우리 서상 증인신문 홍여인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출제자가 여러분 손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출제하겠구나 이런 것들요. 강의를 잘 듣고 그걸 캐치하시고요.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걸 캐치하세요. 그놈들 위에 있어야 우리가 그놈들이 딱 여러분 이제 오답을 딱 걸 때 딱 잡아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놈들 문제에 여러분이 놀아나면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놈들을 지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13번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거기에 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상위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한 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줬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 제출을 받았다. 이게 최근의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국업 문제였단 말이죠. 올해. 나는 이런 문제가 탐이 나요.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못 내는지 정말 막 너무 화가 난다고요. 문제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례 문제인데 조금 이렇게 변호사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근데 검찰 7급도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아주 간단하면서 물어보는 이런 이유 문제. 이 정도로 우리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1번에요. 노트북 한 대를 임의 제출받는 과정에서 제출의 임의성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 여러분 입증이라는 말만 나오면 앞에 검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딱 한 개는 피고인이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당연히 검사가 입증해야죠. 누가 입증하겠어요? 자, 지갑이 체포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의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여러분, 체포 현장에서 압수 가능하잖아요. 그죠?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그 다음 영장 구속하는 현장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물, 그 다음 체포자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 기타 흉기, 이런 것들을 압수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압수할 수 있다. 적법하다. 맞고. 3번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부터 4~8일 내에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영장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의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지체 없이. 지체를 하지 말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지체하지 말고 청구하세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딱 청구할 수 있는 시간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간까지? 48시간까지는 청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아무리 늦더라도 48시간까지는 해야 된다니까요. 뭐를? 발부를 받아야 된다고요?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청구!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발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청구가 옳은 표현은요, 발부라고 이렇게 오답을 걸어요. 우리 영장체포 같은 경우 또 출제되거든요. 우리 영장체포나 현행범인 체포에서 구속영장은요, 몇 시간까지 청구입니까? 일단 몇 시간까지 청구해요? 24시간입니까? 체포는 몇 시간인데요? 48시간이죠. 예, 48시간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체포는 48시간이거든요. 예, 48시간. 그래 48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계속 신병 확보가 필요하면 4·8 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돼요. 이것도 발부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청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답을 걸 때는 발부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답을 걸거든요. 여기도 청구만 하면 되잖아요. 지체 없이 청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4·8까지는 청구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발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에 현행범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해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그렇죠. 우리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정 가능하잖아요. 수색, 상의를 수색할 수 있잖아요. 14번에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왜 그래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권이라고 하는데요. 공권은 개인이 내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환부 청구를 하나 이야기했고 우리 그전에 하나 이야기했던 게 있죠. 그전에 하나 했는데 고소권 포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처벌해달라는 이 고소권. 이것도 공권이잖아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수사관서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포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돌려줘라고 하는 환부청구권. 이것도 공권이고 포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5번. 검사 또는 사경관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을 한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니은번에 피해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피해 타인의 주거를 수행한 경우 영장 타인의 주거를 수행했다면 사후 수색 영장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리얼번에 유리물 또는 이미 제출 물건 이건 사후 영장 필요 없죠. 그죠? 16번 영장 실질 심사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여러분 거기 신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리죠. 우리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적 신문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17번은 형사소송 절차상 피의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 피의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 4번이죠. 보전금 납입 조건 피의자 석방 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 청구로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것도 실력 있는 친구들도 많이 틀리더라. 그냥 앞부분에서 딱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맞냐면 그 두 번째 줄에 구속된 피의자까지는 맞아. 구속된 피의자까지는 맞아. 우리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보석 말이죠. 이 피의자 보석은 체포된 피의자한테는 안 되지. 구속된 피의자한테만 인정이 되는 거는 맞아. 근데 구속된 피의자한테 인정되는 건데
이 구속된 피해자의 청구권이 있나? 없거든. 구속된 피해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적부심. 그러면 피해자 보석은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지방법 판사의 직권이고 지 재량이거든. 근데 피해자에게 보석 청구권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니? 송은 딱 떼보면 구속된 피해자의 보석 청구로 피해자의 보석 청구로 바로 틀리지. 피해자한테는 보석 청구권이 없거든요. 만만치 않아, 여러분. 만만치 않아. 그거 알아. 조금씩 이런 내용을 풀어보면서 이제 맞추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실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 안 풀어본 친구 차이 있겠죠. 여러분 풀어봤으니까 그 어떤 학원보다도 여러분이 앞질러 가는 거 맞다니까요. 그리고 틀리잖아요. 맞추면 더 좋고 틀려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왜? 실제 시험은 내년 3월에 있을 것이고 또 올 9월에 있을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이거 시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피해자 구속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연장 결정이 있는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여러분 연장 결정 다음 날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죠, 그죠? 여러분 다음 날만 너무 혹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출제되는 그 흐름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흘러가는 흐름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주는 강사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2과목 강의하는 강사가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근데 이런 흐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정확한 거는 뭔데 일단 정확한 거 알고 들어가자. 우리 연장 기간은요? 연장 기간은요? 부족하니까 연장하는 거니까 검사의 구속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예요. 근데 처음에 출제를 했던 형태는 만료일부터 이렇게 해요. 근데 만료일 다음 날부터잖아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바꾼 형태가 만료일 다음 날은 그대로 가도 돼. 앞부분요. 연장 결정 다음 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혹해 있으니까 살짝 출제되는 포인트를 바꿨어. 이렇게 연장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요. 만약에 검사가 지금 구속을 했는데 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5일 정도 지났다고요. 근데 자 남아있는 게 한 5일 남아있죠. 그래도 5일로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검사가 연장 신청을 했거든. 사전에 미리 연장 결정 들어졌어. 예, 연장 결정이 한 검사 구속 한 6일째 정도에 연장 결정 들어졌다. 그러면 연장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하면 안 되고 원래 검사에게 주어지는 구속 기간 남아있는 4일 있잖아. 이거 다 지나고 구속기간 끝났지. 그 다음 날부터 미리 연장 결정 받아놓은 거 그거 진행한다는 거지. 됐지? 연장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다. 그 다음 19번이요. 피고인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8번 정답률이 29% 있어요. 29%. 아이고야 17번도 24네. 24. 아이고야 그 17번 어렵다 이런 것들. 18번도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그 다음 19번에 피고인 보석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거기 3번이지. 이건 정답이 많이 올라갔네. 자, 동거인 고용주는 청구할 수 없다 했네. 여러분 이거는 뭐 충분히 잘해줬네. 여러분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 가동고 있잖아요. 가동고. 이거는 어디에서만 집어넣겠다고? 적의 보석을 가족의 똥꼬에 이렇게 했죠. 그지? 적부심하고 보석에서만 가족 동거인 고용주를 집어넣어주자. 청구권자로. 자, 20번이요.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지. 사기관이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는 없다라고 했네. 없다. 있지 그지? 있지. 준항고.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거 잠깐만 하고 쉴게.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다툴 방법이 뭔데? 준항고인데 수사기관이 어떠한 잘못된 수사?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아. 뭐 구수한 변호. 구가 뭔데? 구금. 수는 압수. 화는 압수물의 환부. 변은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 준항고.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가자.